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개입 대신 규탄 성명에 그치면서 반미 연대의 실체와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일 하메네이 제거가 단순한 이란 정권 변화가 아니라 세계 권력 구조의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영향력의 한계를 확인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중심 질서가 약화하고 다극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지만 이번 작전은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의 우위가 여전히 절대적이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개시와 동시에 테헤란 중심부를 정밀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은 인공지능 기반 정보 분석과 사이버 침투,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기 등을 활용해 목표를 추적했고 보행 패턴과 음성, 전자신호 분석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식별한 뒤 타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습니다. 2011년 리비아에서 무아마르 카다피를 제거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해 훨씬 신속한 작전이었다고 텔레그래프는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추가적인 군사 지원이나 직접 개입은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하메네이 사망 직후 이를 국제법을 위반한 냉혹한 사례라고 규탄했는데요. 이어 2일에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 지도자들과 연쇄 통화를 갖고 즉각적인 휴전과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이란의 수호이 35 전투기 도입을 추진해왔고 S-400 판매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는 실제 전력 균형을 바꿀 수준의 억지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1월 이란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도 상호 군사 개입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군사 외교 자원이 소모된 러시아로서는 또 다른 전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은 러시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직접 개입보다는 상황을 관망하는 선택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역시 제한적 대응에 머물렀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약 14시간 만에 중국은 외교부를 통해 이란 지도자 공격 사례는 주권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하루 약 14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최대 구매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공급과 해상 운송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군사 개입이나 안보 보장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대응의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거론됩니다. 무역휴전 연장과 미중 관계 관리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신중한 성향의 시 주석이 이란 문제로 협상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함께 이른바 크링크로 불리는 비공식 반서방 협력 구도의 한 축입니다. 이번 사태는 이 연대가 군사 동맹이라기보다 각자의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조건부 협력에 가깝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사건으로 크링크의 결속력과 신뢰도 역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